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여기저기 뉴스에서 참 많이 다루죠. 네. 그래요. 뉴스에서 다루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이야기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선 이게 대선을 앞두고 경선을 치르는 거니까 뉴스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내란이라는 어떤 뭐 대한민국 역사상 아주 중차대한 이런 사건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태도. 그 당의 1호 당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 대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누가 보면 그 임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의식은 일단 갖고 지금 경선 상황이라든지 뭐 한덕수 차출론, 대망론 이런 것들까지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한덕수 대행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현 평론가께서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약간 막장 드라마 제목이 드는데 욕망이 만든 꼭두각시 뭐 이런 게 떠오릅니다. 욕망이 만든 사실 꼭두각시. 정상적 정치 상황에서는요. 내란 수계와 같이 일했던 사람이 대선 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법 구태 탓으로. 전두환의 측근이 만약 지금 대선 출마한다면 국민들이 경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는데 제가 왜 이게 막장 드라마 제목 수준의 욕망이 만든 꼭두각시냐. 이 욕망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인데 처벌받아야 될 기득권이다. 윤석열, 김건희의 권력 연장.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사실 윤석열 측의 비서실장이라든가 인사들이 한덕수 대망로 띄우는 기획팀이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친윤 세력들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있을 때 권력 다 누렸어요. 그런데 내란 문제라든가 명태균 개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면 일종의 방어막을 할 수 있는 꼭두각시. 나를 좀 숨겨줄 사람이 누구야? 한덕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친윤계는 그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누굴 한 명 줄을 타야 돼요. 근데 오세훈 옛날에 국회에서 토론회 한다고 할 때 난리 났었거든요. 예. 거기 가서 줄 서려고. 오세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한덕수한테 줄 서는 거예요. 새로운 줄을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 욕망이 만든 꼭두각시의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쓰고 버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결국 한덕수도 안 될 것이고 국민의힘도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니까 박수영 의원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출마를 이제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54명 정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108명 의원 중에 54명 딱 절반이잖아요. 절반이 한덕수 출마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그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뭐 이 한덕수라는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한덕수는 패전 투수로 쓰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대전제는 뭐냐면 윤석열 내란 수계가 입만뻥 끝했을 때 지금의 입건되어 있는 어차피 피의자 신분이긴 합니다만은 예. 또 다른 내란 범죄 가담에 대한 어떤 혐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심우정이라든지 가령 뭐 또 최상목이라든지 이 한덕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사실상 발목 잡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보면 원래 윤석열 씨가 나경원을 염두에 뒀다가 혹은 다음에는 뭐 김문수를 염두에 뒀다가 이제는 한덕수까지 넘어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 다른 정치인들은 이미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라서 신뢰가 가지 않는데 말도 이렇게 바뀌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윤석열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 한덕수의 경우에는 내가 말 한마디만 입만 뻥끗하면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할 것이다라는 일단 그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막에는 아마도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씨도 같이 기획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런 가설을 하나 세울 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패전 투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한덕수가 이번 대선에 어떤 저는 큰 변수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근데 범여권의 지형을 결정하거나 당내 어떤 권력 구도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한덕수가 패배를 책임을 지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르는 이 대선에서는 어쨌든 조직세를 누가 확보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대선 이후를 봤을 때 한덕수는 딱 대선 기점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조직을 누가 먹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60명의 어떤 당권파라고 저희 오래 부른다면 50-60명의 당권파들은 지금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나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은 대선 패배하고 나서 당을 먹겠다라고 덤빈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용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쉬운 사람, 이지한 사람이 누구냐? 한덕수를 일단 방패막이로 깔아놓고 대선 패배를 책임지게 만들고 그 이후에 조직을 자신들이 다 먹겠다. 도로 친윤당이 되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죠. 뭐 자꾸 먹는다 그러니까 참 식욕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윤혜 씨는 저는 이렇게 전문가분들처럼 그런 식견이 없기 때문에 어. 그냥 한덕수 하면 떠오르는 건 넘어 돼? 그거랑 대선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안물안구. 아 맞아요. 왜냐하면 내란 전국에서 한덕수가 어떻게 했는지 너무 많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차라리 뉴스가 관심이 없었을 때 한덕수가 만행을 했다면 이게 예. 다 숨겨질 수 있는데 숨겨질 수 없는 만행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들 국민들에게 어필되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한덕수라는 인물은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국무총리고 실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이런 대선판이나 경선판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보다 지금 대한민국 이 정부가 해야 할 일, 뭐 트럼프발 뭐 통상 관련된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이제 한 5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관리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선수로 자꾸 거론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좀 확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유. 이제 그게 본인이 결정을 해서 본인이 국민에게 알리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대선 기일을 잡는 게 조금 늦어지니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혹시나 대선에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이제 얘기 이런 있었죠.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언론에 프레스 입장을 밝히면 되거든요. 아니면 여론조사에 자신의 지지율이 나왔을 때 나는 넣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55일 전인가 문재인 대통령 뽑혔을 당시 55일 전에 황교안은 나는 이제 대선 불출마한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황교안 이 양반은 지금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한덕수. 심지어 예. 죄송합니다. 예. 한덕수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표현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애매해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자기를 빼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게다가 지금 리얼미터 나왔고 이번 주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추이를 지켜보다가 실제 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뛰어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기 조율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면 돼요. 아까 우리 오윤혜 씨는 뭐 이렇게 말하자면 너 뭐 돼? 안물안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행태를 보면 훗날 지금 얘기되는 건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경선 오늘이 그 후보 마감이니까 경선에는 안 들어가고 경선을 통해서 뽑힌 누군가와 나중에 뭐 단일화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쓸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올까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죠. 지금 한 아니, 행태를 그러니까 보면은 나온다 안 나온다만 해줘요. 나온다. 나온다. 근데 저는 요즘 안철수 씨가 울고 있을 것 같아요. 간보기의 대가는 난데 왜 한덕수가 간보기의 대가로 떠오르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은혜 씨가 너무 정확하게 짚어줬는데 내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만 해도 우리가 한덕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윤석열 지금 지금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 거고 네. 한덕수 중요한 거는 내란 공범으로 충분히 지금 이제 수사 선상에 오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뭐 개헌카드 꺼냈다가 한덕수 차출론 띄웠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내란 세력 처벌에 대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좀 흐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저는 굉장히 괘씸하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한덕수 지금 호남 얘기 나오는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 이거 항상 방송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선거 앞두고 이 호남 출신해서 호남 민심 잡으라는 거 너무 괘씸합니다. 5.18 문제 가지고 망언했던 인사들 나중에 처벌 안에 됐다가 다 처벌 풀어주고 예를 들면 뭐 그리고 단체장 그렇죠. 공천 주고 예, 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덕수 호남 출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고향 파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 저는 뭐 그렇게 그 보거든요.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처음 공직 나왔을 땐 고향이 전주란 얘기도 안 했었잖아요. 네. 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에피소드처럼 남아 있는 것들도 많고 뭐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한덕수 대행의 부인 관련된 이야기를 박지원 의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 그리고 또 한덕수 대행의 부인 모두 무속에 상당한 경지가 있다. 뭐 한덕수 차출론 혹은 뭐 박지원 의원 땜빵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던데 그 배경에는 그 김건희와 그 부인 간의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혜 씨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고 보세요? 작용을 하죠. 베갯머리 송사처럼 이게 잘 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네. 전 세계 어떤 패널보다 오윤혜 씨가 제대로 해줄 겁니다. 예.
저는 부부 또한 유유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김건희니까 윤석열 만났고 윤석열이니까 김건희 만났듯이 한덕수 씨도 제가 뭐 부인은 잘 모르겠지만 부인이 무속에 빠져 있다면은 당연히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부인끼리 친해. 그러면은 당연히 또 이렇게 가정을 잃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거의 모계 사회처럼 여성이 거의 주도권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거든요. 우리 집은 확실합니다. 저희 예. 집도 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에 좀 신뢰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뭐 이제 이런 뭐 증언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형태가 이제 유사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정 다 아이가 없는 딩크족이고, 네. 딩크족이시고 네. 그리고 실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회의를 하는 와중에 예를 들면 윤석열의 아내와 한덕수의 아내가 뭐 남편들이 일하는 사이에 둘이 또 뜻이 맞아가지고 예를 들면 좀 뭐랄까 영적 능력이 좀 좋은 분 혹은 뭐 찾아가서. 신기가 있는 분 뭐 예. 이런 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게 뭐 추정입니다. 어쨌든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성향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어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끼리 뭐 고양이 밥은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캣타워가 좋은지 이런 거 그렇죠. 공유하잖아요. 네. 아니 뭐 반신욕 좋아하는 우리 사이니까 예. 어떤 히노키탕이 좋은지 이런 거 우리 공유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뭐. 아 그 나무가 좋다. 아니 같은 탕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언짢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A사에 나온 히노키가 좋더라 이런 얘기 공유할 수 있잖아요. 짧은 순간 상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의 공감대가 있다면 얼마든지 아까 백연머리 송사 이제 표현해 주신 것처럼 그런 공감대가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무속 동호회 같은 거네.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이었죠. 맞아요. 언니 여기가 빨이 좋대 뭐 이런 네.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서로가. 실제로 예전에 윤핵관들의 불리는 의원들의 부인하고 김건희 씨 만났다는 게 이제 이게 여의도에 예. 소문이 났었는데 김건희 씨가 그 자리에서 언니라고 불렀다. 모 국회의원의 그것도 뭐 부인을. 나름 센세이션이었죠, 당시에. 센세이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어머니가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다라고 하면 만나서 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성격상.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건희가 뭐 능력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측근 그룹을 쫙 포진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코마다 콘텐츠하고 인연이 있다던가 아니면 공통사가 있다던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통사인가 정말 무속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들어요. 예전에 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공개됐던 그 7시간 녹취 거기 보면 본인은 뭐 도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거 좋아한다. 영적인 네. 사람이라고 뭐 하죠.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한 바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음. 그리고 그 최재형 목사 그 샤넬백 관련된 그 영상에도 보면 뭐 오빠라고 지칭하잖아요. 그 네. 당시에 자기 그 남편 대통령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호칭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주변에서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정해 두고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도 네.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근데 생각이 그 들고요. 조용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헌 씨라고 이분도 이제 사주 역학 이제 명리학 이런 거 전문가이신 분인데 조선일보나 매일경제나 이런 데 칼럼을 많이 예. 썼어요. 근데 그 실제 칼럼 내용에는 한덕수 부부와 관련된 기고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대목만 읽어드리면 실제 자신이 주미대사였을 때에 한덕수 씨 부부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라면서 꿈 해몽과 관련된 의견을 내가 준 적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썼는데 뭐 한덕수 씨가 공무원 시절 초반에 승진이 늦어서 어느 날 부인이 꿈을 꾸니까 어느 높은 산을 등산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디서 헬기가 나타나더니 헬기에 탄 조종사가 한덕수 부부를 향해서 두두두두 권총을 여러 발 쐈다는 거예요. 권총이 나타나서 이게 무슨 꿈인가 싶어가지고 평소에 한 번씩 찾아가던 영빨도사라는 분한테 자문을 해보니까 도사 이런 권총이라는 것이 권세의 권자를 의미해서 이게 벼슬하는 꿈이었다 해서 얼마 있다가 한덕수 씨가 그렇게 고다하던 정부 부처 국장 보직으로 승진을 했다더라. 예. 이제 이런 내용을 실제 이분들이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실제 그 부인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꿈 해몽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 뭐 수소문을 하고 다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증명될 수 있는 뭐 그런 글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뭐 노상원 얘기 나왔을 때도 우리가 뭐 무슨 비단아 씨, 비단아 씨, 저는 진짜 정치부 기자라면서 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 분들이 이렇게 정치의 주요 인사가 되는 현상은 처음 봤는데. 국회 출석도 하셨어요. 네, 예. 이제 제가 무속인들을 결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속이 어떤 공통 키워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사실은 공공기관장의 응말령인데 저한테 맨날 물어봤거든요. 어느 점치불가야 유력 인사들하고 연결되는지 요즘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문제가 예. 되고 있다. 서글프네요. 서글픕니다. 저도 뭐 네이버에서 오늘의 우세 한 번씩 봅니다만 이게 이제 국정의 어떤 중심에 설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경선 얘기 중에 한덕수라는 이름이 등장했는데 윤혜 씨한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앞서 저도 잠시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지 않고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대선 국면을 지내는 동안 선을 긋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관련 마케팅을 하는 듯한 모습은 더 많이 보입니다. 네. 뭐 국민에 대한 뭐 사과 혹은 뭐 반성의 메시지 이런 건 아직 없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한심하게 보죠. 근데 최근에 이제 김상원 의원님께서 방송할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침묵으로 저항하는 의원분들도 계시다. 국민의힘 안에. 네, 국민의힘 안에. 근데 저는 침묵이 저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반 회사원이 아니고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이면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민의 의견을 말을 해야지 본인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그냥 직무유기고 일을 안 하는 거지 저항이 아닌데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침묵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그냥 내란당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는 정말 힘든 해체 위기에 있는 그러니까 아마 해체가 거의 뭐 확실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보수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그런 지금 캐릭터를 가지고 빅 텐트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텐트는 무슨 텐트냐? 그 뭐 지금 어떤 분들은 내란 텐트냐? 네. 아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자폭 텐트죠. 자폭? 솔직히 빅 텐트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솔직히 후보를 내지 않고 뭐 사죄만 하더라도 측은지심이라도 생길 텐데 이 윤석열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측은지심이 생길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나같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 빅 텐트는 그냥 본인들끼리 뭐 작폭 텐트가 아닐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솔직히. 빅텐트란 말은 예전에 사실은 이제 야당과 시민사회가 다 같이 연대할 예. 때 이제 많이 나왔던 용어를 갖다 쓰는 거 보고 굉장히 뺏겨도 진짜 너무 막 갖다 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이 말하는 거는 빅텐트가 아니라 구멍이 숭숭 난 비닐봉지 정도에 비유할 수가 있겠다. 사실 빅텐트라는 말을 쓰려면은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뭐 의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4대강을 반대한다, 무상으로 가는 복지국가로 간다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빅텐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쏟아져 내리는 쏘다기 피해서 어떻게 몸 숨기려고 한 거는 비올 때 쓰는 비닐봉지죠. 그럼 비닐봉지의 의미라고 해야지 왜 빅텐트를 막 갖다 쓰니까 저작권료를 내는 것도 아니면서. 이게 이제 빅텐트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윤상현 의원도 뭐 언급을 하신 것 같고 반명연대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 홍준표 전 시장도 출마 선언하면서 기자들이랑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빅텐트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반명연대고 마찬가지로 모델이 그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감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몽준의 이 단일화에는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인물 구도 바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근데- 감동이 있었다 그러지만 마지막에 배신도 있었죠. 아, 감동이 있었지만. 있었고 물론 감동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동정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극복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나 철학이라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제발 가서 일단 정몽준 후보를 만나라도 봐야 된다. 근데 문전박대 당했잖아요. 근데 중도 무당층에서 우리 노무현 후보가 참 불쌍하다 이걸 보니까 정몽준이 괘씸한 사람이네.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여러 이 서사와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하는 빅텐트라는 것은 결국에 어떠한 인물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정몽준과 노무현이 단일화를 했을 때 반이회창을 하자고 만났습니까?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키워드도 안 맞고 공감대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구도도 없고 바람도 없고 인물도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자 보세요. 래퍼야. 정몽준 노무현을 이렇게 생물에 비유하자면 당시에 크고 있는 나무 샛별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꿈은 이루어진다 별 딱 기억하시나요? 월드컵 때 이건 사실 우리 네티즌들이 만든 건데 붉은 악마 꿈은 이루어진다 빨간색으로 벌써 20년이 지난 맞습니다. 이야기죠. 예. 당시에 근데 이 바람을 타고 이제 정몽준 축구 관련했던 그렇죠. 사람이 뭐 같이 굉장한 뜬 거죠. 인기였으니까. 예. 젊은 층을 좀 그런 거고 노무현이라는 인물은 기득권에 저항하고 그 지역 정치를 끌려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 이런 게 담겨 있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단일화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 써는 병든 나무 같달까? 이제는 그만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러줘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 대선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 미래 세대에게 보인다. 와, 저 사람 한번 키워볼 만한 사람들 안 보이잖아요. 왜요? 그 서태지 세대 한 명 있잖아요. 서태지 씨가 모욕감을 느낄 것 같은데. 네.